만들었던 거고요. 얼추 작년이랑 좀 비슷해졌지, 머리가 길어가지고. 네, 요거 저번에 호흡 운동 할 때, 마지막에 선생님 질문을 하나 했었죠. 이 날숨에는 이산화탄소 비율이 산소보다 많을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적어요. 딩동댕. 산소가 많죠? 맞습니다. 산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 질소는 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탄소를 보면은 산소도 약간 줄긴 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는 여전히 많이 있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원래는 0.03%였는데 날숨에는 그래도 많이 증가했죠. 한 100%, 한 100배 정도 증가했죠. 그리고 수증기도 양이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가 세포 결과 수증기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때 그 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호흡을 통해서 제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땀 흘리죠. 땀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오줌, 우리가 소변을 놓는 행위, 배뇨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산소 농도가 많다 보니까 인공호흡을 할 때 우리가 들숨하는 사람 없죠. 이 사람의 그 숨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너무 싫잖아. 그래서 날숨 형태로 이 사람한테 숨을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이때 산소가 그래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호흡 복습을 해보면 아까 179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호흡이랑 외호흡, 내호흡 이거를 헷갈려 하는데 그냥 호흡은 외부에 있는 공기가 우리 내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의 외호흡, 내호흡 이거 구분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의 기체 교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호흡 같은 경우는 세포와 모세혈관 간의 기체 교환, 내호흡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그리고 세포호흡은 세포 안에서의 그런 기체 교환인데요. 영양소를 산소와 반응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물과 이산화탄소의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노폐물 한 가지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노폐물을 혈액 속에 있는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아까 봤듯이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 호흡을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제거를 하잖아요. 이거 말고도 아까 말했듯이 오줌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건데 요거 프린트 내가 미리 나눠줬었지. 요거를 채워가면서 들으면 됩니다. 요거 배설계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알아보기 전에 배설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바로 배설입니다. 내가 아까 노폐물 하나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소였어요. 요소. 요소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소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암모니아의 분자식 뭐였어요? 기억나요? 암모니아의 분자식 뭐였어? 기억나는 사람? 그렇죠. NH3죠. NH3.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면 탄단지인데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경우는 CHO,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해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로만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CHO뿐만 아니라 N으로 되어 있어요. 질소,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CO, 이산화탄소뿐만
이산화탄소와 물뿐만 아니라 이 암모니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가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 암모늄 이온이죠. 얘는 이온이다 보니까 물이랑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오줌으로 나가게 되면 물을 아주 많이 포함하고 같이 나갈 거야. 물을 뺏고 물이랑 같이 나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줌으로 물을 너무 많이 내보내버리면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 형태로 내보내면 안 되고 얘를 요소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요소로 바꾸는 장소는 바로 간이에요. 간이 쓸개즙도 만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되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얘 데칼코마니아. 그래서 엄청 안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별표에다가 이걸 적어줘야 됩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고 요소는 독성이 약해서 우리가 독성이 약한 요소 형태로 바꿔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요거 별표 요거 적어주세요. 자, 30초 줄게, 30초.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네, 결석해서 못 들은 거 선생님 유튜브 보세요. 저 이온들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거 이미 외웠던 거잖아.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배설계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볼 건데요. 요 콩팥은 신장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우리 주먹만 합니다. 이 주먹만한 것들이 우리 등 쪽에 이렇게 양옆으로 두 개가 있어요. 양옆으로 두 개가 있고요. 얘네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명에 큰 지장은 없어요. 물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콩팥이어야겠지만 그래서 콩팥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연결되고요. 이 오줌관은 다른 말로 수뇨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진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이게 되면 일정량이 모일 때까지 저장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일정량이 되면 우리가 배뇨 활동을 하죠. 배뇨 활동은 결국 방광에 저장되어 있던 오줌이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활동, 배뇨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배변 활동이랑 배뇨 활동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배변 활동은 소화계의 기능이고 배뇨 활동은 배설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도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길이다. 오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콩팥의 구조를 살펴보면 얘가 아까 우리 주먹만 하다고 했었죠. 이거 강낭콩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줌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얘를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겉에 부분이 콩팥 겉질이고요. 속질, 이렇게 속질 부분은 좀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 이 안쪽 부분을 콩팥 깔때기 또는 신우라고 합니다. 신우. 콩팥 깔때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우는 임시적으로 오줌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속질과 겉질에 이 오줌을 만드는 기관인 네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오줌이 이 신우에 모이게 되는데요. 임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저장이 됩니다. 네프론이 뭔가 볼게요. 자, 네프론은 여기에 지금 있다고 되어 있죠.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뭉쳐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뭉쳐있는 구조를 둘러싼 애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간이 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네프론이 한 100만 개 정도가 이 콩팥 하나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조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면적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사구체, 두 번째 보먼주머니, 세 번째 세뇨관인데요. 사구체라는 거는 이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향해서 혈액이 들어오죠. 그거를 콩팥 동맥,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콩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콩팥 동맥은 얇은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뭉치게 돼요. 이렇게 뭉쳐. 뭉친 거를 사구체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요. 이 뭉친 부분을 둘러싼 부분이 바로 보먼주머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보먼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긴 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줌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세뇨관이에요. 그리고 이 세뇨관을 아까 사구체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잘 살펴보면 선생님이 그 혈관을 따라서 흐르는 혈액과 그리고 세뇨관을 통해서 흐르는 그 세뇨관 안에 있는 오줌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뇨관 안에는 오줌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 관을 지나면 지날수록 노폐물이 점점 쌓이겠죠. 근데 모세혈관이 만약에 이 세뇨관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얘는 점점 노폐물이 제거된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세뇨관의 노폐물의 양이 모세혈관보다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노폐물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네프론이라는 기관을 거치는 건데 그래서 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뇨관에서 이렇게 오줌 성분이 흐른다고 했을 때 모세혈관에서는 반대로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반대로 위치해서 세뇨관이 흐르더라도
모세혈관에서는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노폐물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오줌을 만들어야겠죠. 오줌을 만드는 과정은 세 가지예요. 여과, 제흡수, 분비입니다. 여과, 제흡수, 분비. 첫 번째로 여과인데요. 아까 사구체라는 구조를 통해서 혈액이 이동을 할 때 얘가 구불구불 되어 있다 보니까 강한 혈압이 형성이 돼요. 혈압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 혈액의 성분의 일부분이 이 보몬주머니로 튕겨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사고체를 지날 때 튕겨져 나오는 애들이 보몬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바로 여과인데요. 이때 모든 성분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작은 애들. 크기가 작은 물질만 보몬주머니로 여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들이 있냐? 이때 이렇게 처음 여과된 오줌을 원료라고 해요. 원시적인 오줌이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포도당, 혈장에 녹아있는 그 성분 그대로 나옵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무기염료, 비타민, 그리고 물,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요소도 포함돼서 나오겠죠. 그런데 여과가 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바로 적혈구, 적혈구와 같은 혈구들이죠. 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그리고 단백질. 원래는 혈장에는 혈장 단백질이라고 해서 단백질, 아미노산 결합체인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과된 원료를 살펴보면 막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빠져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오줌 형태로 나가게 되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다시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 종류에는 당연히 우리 영양소들,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들을 100% 재흡수를 하고요. 얘네들이 100% 재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오줌 형태로 나가게 되면 그거는 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병 들어봤어요? 당뇨병? 요게 이름 그대로 오줌에 당이 들어간 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당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물도 한 90% 재흡수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무기염료나 비타민도 재흡수합니다. 근데 물이 흡수될 때 요소도 일부 섞여가지고 재흡수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 분비 과정을 거쳐요. 다시 모세혈관에 들어있는 요소를 에너지를 써서 다시 세뇨관 쪽으로 분비를 합니다. 지금 세 가지 봤습니다. 여과, 제흡수, 분비. 지금 네프론에는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이 포함되고요. 얘를 거치면서 여과, 제흡수, 분비를 통해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한 그림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여러분 그 프린트에 있죠? 다음에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이
모세혈관인 사구체를 지나면서 여과가 되고요. 여과가 안 되는 애들 있죠. 얘네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크기가 너무 커서 이 혈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구나 단백질이나 지방과 같이 큰 애들은 여과가 안 되고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무기염류, 비타민, 그리고 물, 요소 이런 것들이 여과가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다시 재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모세혈관 쪽으로. 이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의해서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 100% 재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무기염료 비타민도 재흡수가 되고 물 한 90%, 요소 한 50% 재흡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노폐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소를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물은 제거되고 물은 다시 흡수하고 요소는 제거된 형태로 깨끗해진 피가 다시 콩팥 정맥과 연결돼서 심장을 통해 온몸을 다시 돕니다. 그리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임시적으로 저장이 됐다가 오줌관을 통해서 관광으로 전달이 되겠죠. 알아서 넘어가졌네요. 그래서 오줌 배설 경로를 살펴보면 콩팥 동맥에서 네프론을 통해서 네프론은 사구체, 고무주머니, 세뇨관으로 돼 있죠. 오줌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에 임시적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었죠. 이걸 신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오줌관을 통해서 이거는 순뇨관이라고 했죠. 방광으로 이동한 후에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일정 양이 모아지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신동맥이 콩팥 동맥이죠. 사고체를 지나면서 여과가 되는데요. 여과 안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과 된 애들 중에서 이런 영양소 같은 경우는 100% 재흡수를 하죠. 그런데 이런 요소나 노폐물 같은 경우는 분비를 통해서 혈액 속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그리고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일어나는 작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소가 제거된 형태로 콩팥 정맥, 신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오줌은 신우를 통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저장됐다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완전히 거친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임시적으로 모이고요.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거를 배뇨작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배뇨작용은 그 배설계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